자, 그럼 우리 일단 철의 재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좀 이야기를 했고, 우리 단원 자체가 지금은 이건 1단원에 있는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온 거라서 좀 단원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산화 환원에 대한 단원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은 산소와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 산화 환원에 주어진 반응식에서 산화 환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산소와의 반응에 대한 반응만 좀 다뤄봅시다. 자, 우리 산화는 산소와의 반응을 예로 들면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가 되겠고요. 환원은 그 반대로 산소를 잃는 반응이 우리 환원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산화 환원이 되는 녀석을 따진다고 하면, 자, 이 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소를 얻어서 일산화탄소가 됐죠. 따라서 이 탄소는 지금 산화가 되었다. 산소 얻었으니까 산화가 되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산소는 환원이 됩니다. 환원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산화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더 이야기하기 쉽기 때문에 환원이 된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환원을 또 언급하는 이유는 산화하고 환원은 한 반응식에서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산화만 일어나는 반응 없고요. 환원만 일어나는 반응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산소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 하는 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서 산화, 환원이 되는 걸 얘기하자고 하면 어떤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철광석 같은 경우도 Fe2O3에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 자체로 산소를 잃고 있죠? 자, 이 반응 환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CO가 CO2가 되면서 산소를 하나 더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가 된다. 지금 보시면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나는 거 볼 수 있죠? 산화죠. 산화환이 아니라 산화가 되겠습니다. 어떤 반응에서 산화되고 어떤 반응에서 환원이 일어나는지, 어떤 게 산화되고 어떤 게 환원되는지 반응식 안에서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거는 그 전에 얘기했던 거죠. 우리 용광로 이제 개형 보여드리는 거고. 자, 넘어가서 우리 부식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철의 부식은 두 단계의 반응에 걸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공기 중에 산소,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철을 형성한다. 우리 지금 철의 부식 같은 경우는 우리 재련이 일반적으로 앞에서 얘기할 때 철광석, 산화철이죠. 산화철이 그냥 일반적인 철, 금속이 되는 과정을 얘기를 했다면, 우리 철의 부식 같은 경우는 그 역반응이었죠. 다시 얘기하면 철이 산화철이 되는 반응을 얘기해요. 자, 근데 우리 앞서서 지금 첫 번째 반응에서는 철이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철을 만들고 있네. 산소하고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철을 만들고 있네. 아직 산화철이 됐다는 게 아니니까 부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부식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어떻게 된다? 생성된 수산화철이 다시 산소와 반응을 해서 산화철, 우리 흔히 말하는 녹이라고 부르죠. 또는 금속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산화철로 바뀌더라. 그래서 반응식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이걸 완전히 다 외워라 하기는 좀 뭐하고, 어떻게 한다? 우리 산화, 환원만 여기서 좀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좀 얘기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철이 이렇게 수산화철이 되는 반응이 뭐예요?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가 산화가 되겠고, 산소는 환원이 되더라. 이거는 후에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자, 밑에 있는 생성된 수산화철이 다시 산소를 더 얻어서 산화철이 되니까 여기서도 산화가 일어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산소가 환원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더 나중에 가서 좀 더 얘기할 건데, 환원이 된다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산화철, 녹에 대한 특징이 나오네요. 산화철은 틈새가 많고 쉽게 부스러짐으로 내부의 철이 계속 공기와 접촉하여 부식이 지속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간혹 이렇게 녹이 쓴 물건 같은 거 만지다 보면은 손이나 장갑 같은데 이렇게 녹이 빨갛게 묻어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왜 그렇다?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산화철 자체가, 철이 녹슬면 그 녹 자체가 쉽게 부스러지기 때문에 손에 잘 묻어나온다는 거죠. 자, 또한 산화철은 틈새가 많기 때문에, 틈새가 많다는 건 뭐예요? 공기 유입이 용이하다는 거죠. 즉, 이 산화철의 틈새를 타고 공기들이 더 내부로 진입할 수 있고, 이 내부로 진입한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철 내부에 있는 철과 계속 접촉하게 되고, 그 반응하여서 부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즉, 철이 한번 녹슬기 시작하면 겉에만 녹슬는 게 아니라 그 녹을 타고 안으로 공기가 더 유입이 돼서 안에 있는 철마저 다 녹슬게 된다는 게
철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뭐 이와는 좀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알루미늄 얘기할 수 있는데,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산화가 되게 되면 우리 산화 피막이라 그러는데 얇은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즉 알루미늄을 겉으로 얇은 막을 산화막, 즉 녹이 둘러싸게 됨으로써 더 이상 공기 유입을 차단하게 돼요. 즉 그냥 녹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루미늄 공이 있다고 하면 얘를 겉으로 완전히 빽빽하게 감싸서 공기 유입을 차단할 정도의 피막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얇은 막입니다. 피막 자체가 얇은 막이란 뜻이죠. 이렇게 두껍진 않습니다. 그래서 얇은 막이 형성이 돼서 공기 유입을 차단하게 되고, 산화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겉에만 살짝 녹이 슬게 되면은 안쪽은 그냥 알루미늄 금속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과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녹이 쓴 철 같은 것들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막 굉장히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이 안으로 공기가 잘 유입이 돼서 다시 그 안쪽도 다 녹이 슬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녹이 안 슬게 잘 방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넘어가서 이거는 뭐 이제 철이 녹쓰는 과정을 이제 모식도로 나타낸 거고요. 뭐 크게 인지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좀 보기 편하시게 어디서 어떻게 반응이 일어난다 정도만 보시면, 이제 공기 중에 이렇게 물이 철에 달라붙게 되면은 산소하고 물하고 이제 어디 있나 물, 철 이렇게 반응해서 러스트가 녹이죠. 녹이 형성된다는 거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번엔 아까는 앞서서 우리 산소와의 반응, 즉 산소를 얻으면 산화였고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었다면 이번엔 수소의 반응을 얘기를 하네요. 자, 수소를 포함한 산화 환원 반응의 경우 수소를 잃으면 산화 반응이 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다. 지금 우리 산소와는 좀 정반대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나온 게 지금 메테인의 연소가 나와 있네요. 메테인하고 지금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반응인데,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사실 수소가 아니라 산소와의 반응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CH4가 CO2가 되면서 탄소는 어떻게 됐어요? 산소를 얻었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는 수소가 4개였네. 수소를 다 잃었네. 수소를 잃었으니까 얘도 산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자, 반면에 산소는 어떻게 돼요? 산소는 수소를 얻었죠. 자, 일부는 물론 이 CO2로 가면서 환원이 되기도 했지만 물로 가면서 이 산소가 환원되기도 한다. 왜? 수소를 얻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어차피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가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산화 환원을 좀 더 정의를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수소를 얻고 있는 것만으로 좀 더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다음 넘어서 메탄올의 합성과 분해 반응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얘가 메탄올이에요. CH3OH.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에 있는 반응이 이 화살표를 중심으로 얘가 합성이 되겠고 얘가 분해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각각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된다. CO, 일산화탄소죠. 일산화탄소가 지금 메탄올이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이 탄소가 수소를 얻었네. 따라서 얘는 수소를 얻었으니까 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다? 환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메탄올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좀 더 이제 분해가 되면서 이 HCHO 같은 경우 우리 포말데하이드라거나 폼알데하이드, 이제 그전에는 이제 포르말린 또는 뭐 포르말데이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즉 옛날에 뭐 세집증후군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유해물질로 많이 나왔던 물질인데, 자, 이런 폼알데하이드가 생성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수소를 2개 내뱉었네. 따라서 얘는 수소를 이루면서 산화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구체적인 반응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산화고 어떤 게 환원인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건 뭐다? 수소를 잃으면 산화 반응이 되고 수소를 얻으면 환원 반응이구나 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암모니아 합성 나오네요. 자, 암모니아 합성 역시 우리 1단원에서 잠깐 다뤘던 반응이긴 한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뭐 암모니아 합성이 어떻게 어떤 촉매하에 뭐 어떤 온도에서 어떻게 헤어져야 된다, 뭐 이런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서 뭐다, 그냥 암모니아 합성 반응에 간단한 반응이시게 되고 이게 산화 환원 반응이 녹아있는 거다 라고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읽어보면 암모니아 성질은,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일단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냄새가 좀 뭐
화장실 냄새 비슷하다고죠. 화장실 냄새 비슷한 유독성 물질이다. 자, 또한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아서 약한 염기성을 띈다. 뭐 염기성이란 말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뒤에 가면 이제 산염기를 배우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하버 보시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독일의 화학자 프리츠 하버가 이제 찾아낸 방법으로서 뭐다? 쉽게 얘기하면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 기체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이때 뭐예요? 질소를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암모니아가 되면서 수소를 얻었죠? 수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뭐고? 환원이고, 수소 입장에서는 산화가 된 것이다 라고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이제 어차피 이 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산화 환원이니까 이제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 좀 다 정리를 하면 뭐예요?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산화는 뭐다? 산화는 산소를 얻거나 또는 수소를 잃는 반응을 얘기하고, 환원은 반대로 산소를 잃거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산소를 얻는 애가 있으면 당연히 잃는 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산화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고요. 마찬가지로 수소도 수소를 잃는 애가 있으면 수소를 얻는 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